송스팁 2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사각함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함수 첫 번째의 개념은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일반각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위쪽에다가 잠깐만 설명을 해 놓고 갈게요. 일반각이 뭐냐면 이제 재료가 있어요. 그 사각함수에 대한 각의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좌표평면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P라고 잡아가지고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한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맞습니까? 그때 이것에 대한 일반화된 각, 일반각, 지금은 세타를 써버려가지고 알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세타도 있지만 360도 단위로 몇 바퀴 더 돌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준은 고도리 방향. 실제로는 단시계 방향. 맞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부터 이제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양수 쪽이. 그래서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때의 n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다? 정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또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호도법을 이제는 사실은 수업 문제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유치한 이야기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죠. 파이가 몇 도가 된다는 거? 180도가 된다는 거. 근데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파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180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저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3.1415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숫자에다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 붙였을 때의 각도가 60분법과 비교해 봤을 때 180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일반각이나 호도법의 개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뭘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두 동경이 가지게 되는 위치 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개념들이 막 있거든. 이것도 있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될 때, 혹은 y축에 대해 대칭될 때, 혹은 x축에 대해 대칭될 때 그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 해석하시는 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는 요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각인 거야. 그래서 베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만큼 동계 베타라 하자. 알파는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돈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한 바퀴, 아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지, 미안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똑같이 베타랑 같은 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향이 같다, 위치가 같다, 동경의 위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 빨간색 알파라고 하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갔다가 돈 다음에 얼마만큼 더 돈 거냐면 요만큼, 그러니까 딱 베타만큼 더 돌아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갖다 빼면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해서 몇 바퀴 돌고 더 돌아간 거에서 베타만큼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결국 향하게 되는 향은 X축의 양의 방향인 것이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정수배. 왜냐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혹은 얘는 2n 파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두 녀석이 일직선상에 있기는 한데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가 베타예요. 그 다음에 알파는 저기서 저만큼만 돈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몇 바퀴를 빙글빙글빙글 돈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딱 향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근데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으며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건
여기는 요 각도가 베타면 여기는 요 각도도 뭐가 되는 거다? 베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만큼 돈 거에서 저 베타만큼만 빼면 최종적으로 어딜 향하게 되는 거냐면 X축의 음의 방향을 향하는 거고, 그것은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바퀴만큼 더 돈 거잖아. 그래서 얘는 2n 파이에서 파이만큼을 더 돈다. 또는 2n 파이에서 파이만큼을 갖다 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녀석이 그 일직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는 이렇게 알파 빼기 베타가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 101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기본 문제예요. 말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에 하나를 세타라고 하자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얘가 대충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시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대충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이걸 수도 있지만 몇 바퀴를 돌고 여길 향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각의 크기가 되게 똑같은 걸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라고 부르도록 하자. 근데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동경 OP와 일치한다. 그랬을 때 세타 값을 구해라 했으니까 아까 그 그림을 갖다 그려야 되는데, 핵심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패턴이든, 그리고 세타 값이 저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림을 다 전부 어디다 갖다 그리냐면요, 제일 최초의 세타를 무조건 1사분면에 갖다 그리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선은 세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가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6세타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부터 몇 바퀴를 더 빙글빙글 도는 거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6세타에서 멈췄는데 걔도 파란색과 향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6세타라고 하는 것은 몇 바퀴를 돌고,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만큼 더 돈 거냐면 여기는 요 세타만큼 더 돌아간 상태의 각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6세타에서 세타만큼을 갖다 빼면 그거는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것이고, 6세타에서 세타를 갖다 뺀 건 뭐가 되는 거냐면 5세타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세타는 5분의 2n 파이, 그 다음에 n은 정수가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세타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세타가 5분의 2n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에다가 지금부터 적당한 정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세타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세타에 n에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5분의 2파이는 10분의 4파이고 저 왼쪽에 2분의 파이가 10분의 5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세타가 5분의 4파이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5분의 6파이가 되는데 그건 파이보다 커져 버릴 것이고,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된다? 5분의 4파이. 그게 유일하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각의 개념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림 그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원래 있었던 세타가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디다 놓고 1사분면에다가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갈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말 그대로 공식입니다. 증명을 우리가 예전에 고2 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의 과정은 어떻게 했었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비례합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는 비례합니다 라고 했었던 중학교 때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최종 결론,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그 다음에 호의 그 반지름의 길이 r이 주어졌을 때 L1이라고 하는 녀석은 r과 세타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그 다음에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L이 R 세타기 때문에 2분의 1 RL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문제로 전혀 어렵지 않게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2번에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4랑 4분의 파이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102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문제들이 잔뜩 있습니다. 똑같이 계속 뭔가 갖다 대입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변형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고깔 모자를 만드는 건 왠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런데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고깔 모자를 만들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열심히 색칠할 건데 여기는 요 면과 요 변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 변이 결국 붙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걔네 둘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으로 구성될 여기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새롭게 구성된 이 꽃갈에서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밑면의 둘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한 게 옆면 모선의 길이가 20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닥의 반지름의 길이가 8짜리니까 둘레의 길이는 얼마죠? 2파이 R이니까 16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L이 16파이가 된다는 거 알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L 이퀄 R 세타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그 종이의 넓이 다시 말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공식이 있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고 있다면 한 큐에 2분의 1 RL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방식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R에다가 20을 L에다가 16파이를 갖다 집어넣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도형들이 막 지멋대로 막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공통 과목의 요 앞쪽에 대한 이야기로 오면 약간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1번 문제에 얘가 사용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문제의 도형이 원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대체 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이 나올 때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는 어딘가에 점 두 개가 있는데 하필 얘가 지름이다. 다시 말해 중심을 지난다. 하면 베리 땡큐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지름을 이용해서 원 위에 점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갖다가 이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뭘 구성할 수 있을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을 거니까. 맞습니까?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직 하진 않았지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이야기를 함수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삼각비, 직각삼각형에서의 변들의 길이들의 비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 원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과 그 다음에 선입니다. 자, 원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근데 원하고 선이 몇 번만 만나요? 한 번만 만나는 상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원하고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그게 한 점만 만난다. 그래서 접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접하는 선하고 만나는 하나의 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이라고 하죠. 갖다가 이었을 때
결국 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 직각이 만들어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뭔가 직각삼각형의 어떤 성질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삼각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기본 도형의 모습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1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크기가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접하는 원들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접점이 되는 건데, 접하긴 접하는데 어디서 접하는 거냐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조그만한 원들도 서로 다 뭐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을 갖다 그려놨잖아. 근데 그 선들이 다 뭐야? 접선인 거잖아. 그럼 접선이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원의 중심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저 조그만한 원의 중심을 생각해 봅시다. 원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이어주게 되면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원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갖다 이어주게 되면 얘도 반지름이 될 거고 얘도 반지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얘가 바깥에 있는 녀석도 접점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안쪽에 있는 큰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갔다가 이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도 R이 되고 얘도 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또로로로로로로로 갖다 이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런 종류의 삼각형이 얘네들을 다 갖다 연결하면은 몇 개가 만들어져? 6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안쪽에 이 빙글 한 바퀴 돌아가는 각도가 360도였는데 그걸 6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 그럼 몇 도씩 되는 겁니까? 60도씩 되겠죠. 60도씩 되는데 각각의 삼각형이 다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이등변이냐면 얘는 아직 모르고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냐면 나머지 바깥쪽 얘랑 변의 길이가 R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중심각의 크기가 핑크색으로 쓸게요.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근데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R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 나머지 변의 길이를 통해서 한 변의 길이가 2R인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인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저 3R이 6이었던 거예요. 제일 긴 변의 길이가. 3R이 6이고 양변 3으로 나누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조그만한 원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짠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삼각형이냐면 4짜리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별표친 두 개의 부채꼴의 넓이를 갖다 빼면 뭔가 이상한 화살촉 같이 생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 화살촉 같이 생긴 거를 몇 개를 모으면 6개를 모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S'이라고 할게요. 괜찮으면. 안쪽에 있는 화살촉 모양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별 2개를 빼면 되는데, 별 하나는요 지금 여기 중심각의 크기도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고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R 제곱 중심각 3분의 파이. 한 개 몇 번 있다? 2번 있다. 그게 S'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는 6에다가 S'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그림에 대한 분석이다. 근데 그 그림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원이 나오는 경우엔 지름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접선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원하는 그림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케이? 한 개에서 두 개는 무조건 나와요, 수능이. 오케이? 뭐 약간 수능에 대한 예언 같은 느낌으로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잔소리로 받아들이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121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얘는 약간 스케치만 해볼게요. 122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은 내접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육각형을 각 변의 지름으로 하는 원 6개를 갖다 그렸는데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 저거를 한 큐에 도형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려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근데 정육각형은 원 안에 내접하고 있지만 저기 있는 저 6개의 원들은 서로 내접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 문제를 해석했던 것 마냥 만약에 여기는 요 점, 원 위에 한 점이자 정육각형의 한 점에서 5에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저기 있는 저 두 개의 원의 나머지 교점을 지나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원의 중심에서 쭉 갔다 이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도형을 잘랐는데 거기 안에 보이는 요만큼 부분이 몇 개가 모이면? 6개가 모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왜죠? 정육각형을 다시 6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제일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 변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는 요 바깥쪽에 있는 저 원들도 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우선 이제 정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얘들을 또 쪼개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 이렇게가 쪼갭니다. 여기를 또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정삼각형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4개의 똑같은 넓이를 가진 정삼각형으로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나눠봤듯 다시 나눠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래쪽에 이번에 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V자 같이 생긴 저 이상한 녀석의 넓이의 6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 2개를 갖다 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를 갖다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6등분된 정삼각형 내부에서의 또 쪼개진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안 나와 있었지만 저 안쪽에 있는 저 도형의 각도들이 다 결국 몇 도가 된다는 거? 3분의 파이 60도가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조그마한 정삼각형의 넓이와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수능을 잘 보려면 약간 촉이 좋아야 돼. 촉이. 그래서 왠지 저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왠지 딱 반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선은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직관은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일반각과 호도법 그다음 부채꼴의 넓이 활용해서 도형 가지고 자주 나오는 형태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하고 관련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사각함수의 정의가 어찌 보면 또 되게 많이 안 나오거든, 모의고사 문제는. 그래도 한번 기억은 하자. 뭐였냐면 중학교 때 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때는 무조건 필요했었고 얘가 세타. 그래서 만약에 빗변이 A고 높이가 B고 밑변이 C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A분의 B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요,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삼각비의 정의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삼각비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함수처럼,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반드시 0에서 90도 사이에, 그리고 삼각형을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정의했었냐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원을 하나 놓고 x축, y축. 그래서 어떤 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0,0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요 P라고 하는 점 A, B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하나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럼 선분 OP의 길이는 얼마냐? R입니다. 왜냐면은 동경 OP 이 원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가지고 P'이라고 하는 점을 만든다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0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분 OP'이 A, 그 다음에 선분 PP''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뭐로 정의해주면 되는 거냐면 R분의 B. 괜찮으면 한 번만 고칠게요.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R분의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A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인이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R분의 바꿔놓고 안 바꿨네. R분의 X, X분의 Y. 위에를 바꿔야 되겠다. X,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놓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었던 삼각비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런 도형에서 조금 더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무조건 예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타를 가지고도 앞으로는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 없는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삼각형 자체를 만들 수 없는 180도보다 큰 각도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점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선분 OP의 길이까지만 주어져 있다면 사인은 무조건 R분의 Y, 코사인은 무조건 R분의 X, 탄젠트는 무조건 X분의 Y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원점과 X, Y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사인이 R분의 Y, 코사인이 R분의 X, 탄젠트가 X분의 Y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 근데 사실 135번에서 8 사인 6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구하라는 건 위에다 직접 삼각형 그 원 막 구성해 놓고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6분의 파이 라디안이 좋긴 한데
라디안으로 생각하면 가끔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60분법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 4분의 파이는 45도, 탄젠트 45도는 1. 8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5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35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각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136번으로 가볼게요. 136번. 3사인 세타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가 4일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에서 했었던 막 그 R분의 Y 이런 정의로 계산하면은 더 한도 끝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을 하긴 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탄젠트가 뭐분의 뭐라는 거?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그럼 탄젠트는 왜 코사인 분의 사인이냐?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x분의 y로 정의되죠. 근데 이 x분의 y는 분모분자를 r로 나누면 r분의 x분의 r분의 y잖아. r분의 x가 코사인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r분의 y가 사인의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이유는 사인은 r분의 y고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 p, x, y라고 하는 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의 분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다시 그대로 r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r제곱분의 r제곱이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136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3사인 세타 마이너스 4탄젠트 세타가 4일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좀 해볼 거냐면 우선은 탄젠트를 고쳐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왜요? 밑도 끝도 없이?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사인과 탄젠트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탄젠트보다는 사인과 코사인 자체가 가지게 되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꿨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수꼴이더라. 그래서 양변에다가 코사인을 갖다 곱한다. 그러면 3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사인 세타가 뭐가 될 거냐면 4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한쪽으로 이항시키고 싶어요. 3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요? 아니 물어보는 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를 반대쪽으로 이항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어쨌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런데 더한 것과 곱한 것에 대한 관계는 지금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지금 제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선 얘는 9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겁나 차수가 높은 녀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은 4를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던 식이 하나가 있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16 더하기 3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9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3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6이 0이다. 그래서 누가 반복되는 형태가 돼버렸냐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반복되잖아.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예를 들어 a로 잠깐 치환을 하면 얘가 9a 제곱 마이너스 32a 마이너스 16이 제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한번 좀 해봅시다. 3a 3a 38에 24 2 안된다. 16 1 안되고 9aa 8 44로 되네요. 네.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4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하면 9a 더하기 4하고 a 마이너스 4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얘가 a는 사실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 거니까 9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4 그 다음에 9 사인 세타 9 아니구나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든지 아니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4인 게 가능할까요? 물론 뒤쪽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은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얻잖아. 그 두 개를 갖다 곱해서 4를 만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야 되는 것이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요. 그래? 근데 여기 이런 관계가 있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를 찾아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가 좀 자연스럽게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얘는 아무래도 막 수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들이 잔뜩 나와 있을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가지고 있는 조건이 탄젠트였기 때문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양변에 분수꼴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사인을 갖다 곱해봤더니 잘 이항했을 때 원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항을 했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활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13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3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그걸 갖다 제곱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90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도 그런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137번은 로그 2의 사인 세타하고 로그 2의 코사인 세타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 4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사인이랑 코사인은 뭐죠? 진수지. 로그잖아. 진수 조건. 그래서 사인이 0보다 커야 되고 코사인도 0보다 커야 돼. 근데 사분면에서 삼각함수가 두 개나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분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제 1사분면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이제 추가해둔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로그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2분의 1 로그 2 x-4가 같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에서 곱하는 거니까 로그 2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4인 것이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 곱한 게 지수로그 정리를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찾았냐면 사인과 코사인 두 개를 갖다가 곱했을 때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2분의 1이잖아. 양변에 1을 갖다 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2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로그 2의 x 빼기 4고 얘는 로그 2의 x에서 로그 2의 16을 빼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16분의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좌변에 있었던 거는 위쪽으로 올려주면 로그 2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6분의 x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x인데 정리가 다 돼버린 거죠. x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걔를 갖다가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얼마? 16분의 1이 되겠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언제 나와도 계산이 가능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138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0 B 1,0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오, 머릿속에 생각은 해놓자. 만약에 A, B를 놓고 나머지 하나의 점을 찾아가지고 갖다가 이으면 뭐가 될 거다? 직각삼각형이 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Y는 로그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니까 어디 지나죠 무조건? 1,0 지나죠? 맞습니까? 1,0 지나는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데 1,0 B가 1,0잖아. 그렇구나.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 짠, 짠. 1. 그래서 지금 얘가 A 마이너스 1,0 여기 B 1,0 여기다가 이 1,0를 지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이 y는 로그 ax하고 c가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몇 번 만난다? 2번 만난다 했잖아.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y는 로그 ax가 맞아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을 아마 P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 근데 여기서 선분 AP의 길이가 A서부터 P까지 갔다 이었을 때 선분 AP가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루트 3이 되는 거다. 근데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다? 2다. 그리고 P에서 B까지 갔다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직각삼각형이잖아. 1대2대 루트 3 아니에요? 뭐 1대2대 루트 3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봐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1대2대 루트 3이 되는 순간 여기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A가 뭔지 구하는 게 A를 통해서 A의 루트 3승이 뭔지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잖아. 그래서 로그 함수가 주어졌는데 A 값을 구하려면은 저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건데 B 1,0는 집어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P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서 생각을 하시면 다시 또 직각삼각형이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빗변이 이번에는 1인 거니까 얘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된 거지.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될 거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2분의 1,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활용을 하여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다. 근데 그 P가 결과적으로 이 로그 함수 V의 점이다. 다시 말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지수 로그 정의에 의해 A의 몇 승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승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진수인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아까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뭐였냐면 A의 루트 3승이었고 그것은 원래 있던 2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2승 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푸는 건 사실인데 문제를 여러 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성질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원의 성질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단계를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방식으로 자꾸 할 수 있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점차 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